안녕하세요. 동의보감 읽어주는 남자 한의사 오철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태잉지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잉태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성해방, 송나라 당시에 그 임상서적을 집대성한 책인데요. 태평성해방이 본 제목입니다. 성해방에서 말하기를 천지의 정기는 만물의 형체를 화생한다. 정기는요, 생명활동의 근본적인 그 물질과 기능을 얘기하는데요. 그 정기가 만물의 형체를 화생한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정기는 혼이 되고 어머니의 정기는 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혼과 백은 정신으로서 음과 양을 나누고요. 그러니까 혼이 양이고 백이 음입니다. 그리고 혼은 지각 기능을 의미하고요. 백은 감각 기능을 의미합니다. 구분해서 말하자면요. 그리고 임신 1개월째 태 속에 품고 있는 것은 연유와 같고, 이제 그 임신 당시 엄마 뱃속에 있는 상황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개월이 되면은 열매와 같은 것이 형성되는데, 오얏, 즉 자두 열매만 하고, 3개월이 되면 사람 형상이 이루고, 4개월이 되면 남녀가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14주 정도의 이제 성감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5개월이 되면 근골이 생기고 6개월이면은 이제 머리털이 생기고, 재밌는 게요. 7개월이 되면은 혼이 작용해서 오른손을 꼼지락거리고, 8개월이 되면은 백이 작동해서 왼손을 꼼지락거린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끼워 맞춘 거겠죠? 그리고 9개월이 되면 몸을 3번 돌리고 10월이 다 차면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중 산딸이 지나서 태어나는 아이는 부귀를 누리고 천수를 다하지만 산딸이 되기 전에 태어나는 아이는 빈천하고 일찍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터가 없던 그 당시 시대에서는 산딸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에 영양 상태나 그리고 성숙이 미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을 잃을 확률이 높아졌던 거죠. 온전하게 태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했었던 그때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상향자가 말하기를, 원나라에 이제 도가 연구를 했던 도가 연구가입니다. 사람이 처음 기를 받아 9일이 되면 음양이 크게 정해지고 49일이 되면 태가 생기고 그 후에는 7일마다 한 변씩 변한다. 따라서 306일을 채우고 태어난 아이나 296일을 채우고 태어난 아이는 좋은 그릇이 되고,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가 되고, 286일이나 266일 만에 태어난 아이는 보통 그릇이 되며, 따져보면은 38주에서 한 40주 정도의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신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그릇이 된다. 건강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현대의학에서는 37주에서 42주를 그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 잉태 기간으로 보는데요. 당시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봤던 거죠. 256일이나 246일 만에 태어난 아이는 좋지 않은 그릇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37주 또는 35주의 태생이 미숙하다, 좀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큐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의 뱃속에서 충분히 10개월을 채우고 나오는 게 건강에 큰 관건이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의학적인 한계였죠. 당시 시대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십간 말하는 겁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십간 중에 하나인 양간인 갑이라고 하죠. 갑은 반드시 음간인 기와 합쳐야 비로소 토기가 생하고,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근본, 그러니까 영양물질, 그리고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죠. 토가 생하고, 지지, 12지를 의미합니다. 자축인묘, 진사음의 신유술에 중에 음지인 축은 반드시 양지인 자와 합쳐야 비로소 기를 자라게 한다. 어려운 내용이죠. 곧 천과 지의 덕이 합치지 않고서는 사람이 생겨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9개월이 되면 신이 생겨나서 기가 가득 차서 태아가 다 자란다라고 하고, 또한 10개월간 태아를 품는다라고 했으니 이는 천지의 덕이 기와 합쳐진 다음에야 태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어려운 내용이죠. 천간과 지지와 상관없이 하늘과, 그러니까 음과 양이 합해서 그 양과 음이 온전하게 합했을 때 잉태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4대 성형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당시 유불선 3교 중에서 불가의 해석이 나옵니다. 4대 지수화풍이 형체를 이룬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석가가 말하기를 지수화풍이 화합하여 사람을 이루게 되는데 근골과 기육은 모두 땅에 속하고 우리 근육과 그 뼈 그리고 살들은 모두 땅에 속하고 정혈과 진액, 피와 정과 그리고 모든 액체는 물에 속하고 그리고 호흡과 체온은 모두 불에 속하고 그리고 정신과 활동은 모두 바람, 공기에 속한다. 그러므로 바람이 멎으면 즉 정신과 활동이 멎으면 기가 끊어지고 불이 없어지면 몸이 싸늘해지고 물이 마르면 피가 없어지고 그리고 흙이 흩어지면 몸이 사라진다라고 하였다. 불가에서 말하는 인체를 구성하는 세상을 구성하는 4대 원래는 6대, 6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4대를 이제 의학으로 도입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심양자가 또한 말하기를 모발, 치아, 뼈, 손발톱은 땅에서 빌리고 콧물, 정혈, 진액은 물에서 빌리고 몸이 따뜻하고 뜨거운 것은 불에서 빌리고 영명, 정신활동이죠. 정신활동은 바람에서 빌린다. 곧 이 4대 지수화풍이 잠시 합쳐져서 사람이 생겨난다. 지기가 왕성하면 그 사람의 뼈가 쇠처럼 굳고 수기가 왕성하면 정이 옥처럼 맑으며 화기가 왕성하면 기운이 구름처럼 퍼지고 풍기가 왕성하면 지혜가 신처럼 늘어난다라고 하였다. 얼추 내용은 비슷하게 맞춰지는데요. 옛날에는 그 지수화풍, 즉 4대 요소죠. 그러한 내용이 인체를 생성시키는 우주 변화의 원리에서의 하나의 또 그 과정으로 또 그 요소로 설명이 되었던 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죠. 그 엠페도클레스는 이제 나중에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연결되는 그 사원소설 그 얘기를 했었죠. 그것도 역시 똑같은 거죠. 물, 불, 흙, 그리고 공기. 4대 지수화풍과 같은 동서양이 그때 동시에 인체 그리고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가 그 원소가 바로 지수화풍에서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도가적인 사상에 더 얹어서 4대 지수화풍 불가적인 사상을 인체를 설명하는데 덧붙인 것으로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동의보감은 의학 서적이지만 그 당시에 주류적인 자연과학을 총 아우르는 그러한 텍스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의 성쇠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